안녕하세요. 오사카 옥수수 콘상입니다. 백제계 도레인 가문 사카나우의 타무라마루가 젊은 시절에 발원하여 창건한 곳. 일본의 수많은 문학작품, 영화, 드라마 등에서 교토를 상징하는 곳. 그래서 외국인보다도 일본인들이 더 좋아하고 꼭 방문해보고 싶어하는 곳. 오늘 찾아온 곳은 성수사라고 많이 부르시는 키요미즈데라입니다. 이곳을 방문하려면 야사카 신사와 법관사 오중탑, 그리고 니넨 작가, 산넨 작가들을 다 지나게 되어 교토 여행의 필수 코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곳이다 보니 제가 마지막으로 왔던 2019년 여름까지만 해도 이렇게 한적한 모습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죠. 양쪽으로 질비한 상점들과 줄을 서서 다녀야 할 정도로 빽빽한 인파들이 언제 와도 늘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 자체가 풍경과 하나 된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산한 모습이 정말 낯설긴 했지만 한편으론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아 내심 좋기도 했네요. 파리에 가면 반드시 에펠탑 앞에서 사진 찍듯 교토에 오면 이곳에서 찍은 사진은 필수겠죠. 여기 계단에서 인왕문과 서문, 삼중탑을 배경으로 찍은 단체 사진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절대 빠뜨릴 수 없는 한 컷이며 수학여행으로 왔던 수많은 일본인들에게도 추억의 장면일 것 같습니다. 아시카 시대 때부터 백제계 도레인들은 각 성씨마다 각각의 기술과 문명을 갖고 정부에 종사했다고 하는데요. 문서는 후미씨, 예능은 히라타씨 등으로 그 중에서 군사는 사카나우에 씨가 맡았다고 합니다. 아직은 나라에서 교토로 천도하기 전의 일입니다. 가업을 이어받아 군에 몸담고 있던 타무라마루가 임신한 아내를 위해 사슴 한 마리를 사냥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산속에서 아름다운 물소리가 들려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 봤는데 가까워질수록 물소리와 함께 불경을 외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엔친이라는 스님의 불경 소리였던 것입니다. 타무라마루가 이곳에서 어쩐 일인가 여쭈어 보니 스님이 대답하시길, 어떤 장로가 신령스러운 나무를 주며 11면 천수관음상을 깎아 봉안하라고 했는데 스님이 보시기에 그 장로가 관음의 화신인 것 같아 이곳에 절을 세우려고 기도 중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얘기하고 둘은 사사로운 일로 살생한 것을 뉘우치며 그 스님을 만났던 셈토에 절을 짓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키요미즈데라는 아주 작은 시사로 시작했다고 해요. 일본은 781년 칸무텐노가 즉위하면서부터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큰 일이라고 하면 역시 나라에서 교토로 천도를 감행했다는 것인데요. 예나 지금이나 한 나라의 수도를 옮긴다는 것이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었겠죠. 더군다나 당시 교토는 개간해야 할 땅이 더 많았을 정도로 준비할 게 너무 많았던 것이죠. 처음 계획했던 나가오카 교의 실패를 교훈 삼아 계획도시로서 수많은 인원과 자금 그리고 세간의 시선을 교토로 집중시키며 당당히 성공적인 천도를 이뤄냈고, 그렇게 만들어진 헤이안쿄는 794년부터 1868년까지 천년의 수도가 되어 지금까지도 일본인들의 마음속 수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출세 대흑천상이라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일본은 이렇게 검은 불상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것들 덕분에 예전부터 흑인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는 키요미즈데라가 아닌 지슈신사라고 하는 신사입니다. 이런 지주신사라는 곳은 신사나 사원을 건립할 때 그 토지의 지주신에게 제사 지내기 위해 만들어진 신사를 말한다고 해요. 저는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본당과 무대를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잊은 듯 한동안 떠나질 못하고 계속 바라보기만 했네요. 본당은 1633년에 재건되었고 이 역시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172개의 나무 기둥으로 받치고 있다고 합니다. 늘 공사하는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비계가 제거된 깔끔한 모습을 보니 정말 좋았네요. 게다가
사람도 별로 없이 여유롭게 제대로 볼 수 있는 건 지금 아니면 앞으로는 불가능하겠죠. 이곳이 키요미즈데라의 기원이 된 오토와 폭포입니다. 엔친 스님을 만난 곳도 이곳이고 청수사라는 이름의 유래도 이곳에서 비롯됐다고 하네요. 이 엄청난 공사를 위해 당연하게도 한반도에서 기술자들을 초빙해서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요. 본당 앞에 펼쳐져 있던 무대는 이 많은 기둥들로 견고하게 조합하여 받친 덕에 만들어질 수 있었죠. 본당을 남향으로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하는데 이런 걸작이 탄생해버렸네요. 볼수록 옛사람들의 정성과 능력에 탐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별다른 피해 없이 애조적의 두 족장을 잡아 개선한 사카노우에는 그야말로 영웅이었습니다. 그 영웅이 11면 관음보살 덕이었다며 청을 올리자 조정은 키요미즈데라의 넓은 부지를 하사하고 시사였던 곳을 어원사로 격상시켰고 그 후 백제계 도래인 오진텐노도 함께 기리게 되었답니다. 이후에는 사카노우에의 인기와 더불어 11면 관음보살이 영험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어마어마한 참백의 객렬이 이어져 코로나 사태 이전 우리가 흔히 보았던 그 모습을 이뤘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00년 전인 778년에 창건하여 일본의 역사 한복판에 늘 그 이름을 올리며 지금까지도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키요미즈데라. 고구려계 도레인들이 살던 마을에 백제계 도레인 장군이 만들고 백제계 도레인 텐노까지 모시게 된 교토의 상징 키요미즈데라였습니다.
이게 더 빠르다 그래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 맞아. 걔도 강하게 최고다. 내기는 크고 니기는 작다.